토요 정림사지 석탑. 화려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안정된 선이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그 부드러운 선의 미학은 서산 마애불에서도 나타난다. 파격적이기까지 한 이 불상의 얼굴은 백제의 미소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리고 백제 예술혼의 정수인 금동대향로까지 백제는 그 독특한 선과 문양으로 아름다운 걸작품들을 남겼다. 백제는 어떻게 우리 고대 문화를 이렇듯 수놓을 수 있었을까? 그들 문화에 풍부한 밑거름이 된 것은 불교 문화였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에서 태동해 주변 국가로 퍼져나간 불교는 아시아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불교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문화를 잉태시켰다. 부처의 진리를 기리기 위해 웅장한 탑을 짓고 부처의 모습을 조각한 불상도 나타났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문화는 중국 대륙에 전해졌고 이후 이 거대한 문화의 물줄기는 백제에 흘러들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침유왕 원년인 384년 중국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백제에 처음 불교가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불교가 전래된 후 백제 문화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백제는 그 불교 수용 이후 모든 그 정신적인 기반이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그 불교였습니다. 이것은 그 고구려가 그 나중에 국교를 그 도교로 바꾼 사실과는 그 비교가 되고요. 또 신라의 경우는 그 불교 수용이 늦었고 불교 문화가 삼국 중에서는 가장 후진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백제는 가장 삼국 중에서 그 뛰어난 불교 국가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불상의 그 조성이나 또는 그 탑, 우리나라의 그 아주 전형적인 탑인 석탑을 그 백제에서 창건이 된 예라든가 이와 같은 그 모든 불교 문화 전반에서 가장 그 뛰어난 그 불교 문화의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에 있어 불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다. 백제의 왕들은 불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직접 대규모 국가 사찰을 창건할 정도였다. 그런 사찰의 하나가 백제 30대 무왕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 세운 익산의 미륵사다. 동양 최대 규모의 사찰이란 점 외에도 미륵사는 남아있는 석탑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미륵사의 석탑이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조성된 석탑이기 때문이다. 날아갈 듯한 옥괴석을 가진 미륵사의 석탑은 많은 부분이 파손된 상태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마치 나무를 잘라 짜맞춘 가구처럼 수많은 석재를 깔고 조립해 만든 석탑이었다. 이렇듯 많은 석재로 이루어진 미륵사 석탑의 원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미륵사의 가람 배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륵사의 동탑과 서탑 사이에는 대형 목탑이 있고 그 뒤에 3개의 금당이 각각 배치된 3원 가람 양식인데 그 두 석탑은 모두 목탑의 외형과 구조를 따르고 있다. 목탑과 석탑이 함께 세워졌던 것이다. 600년대 미륵사의 석탑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복잡한 구조의 목탑이 탑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백제의 장인 아비지의 기술로 완성된 신라 황룡사의 구충탑도 목탑이었다. 목탑이 나무로 지어져 후대로의 보존이 어렵자 튼튼한 석탑의 필요성이 커졌고 최초로 조성된 것이 미륵사 석탑이었다. 목탑에서 출발한 석탑은 일반적으로 탑을 지탱하는 기단부, 탑의 몸체인 탑신부와 상륜부 등으로 구성되고 어깨 부분의 층수에 따라 몇 층 석탑인지 결정된다.
우리나라 석탑의 시초이자 백제 최초의 석탑이 미륵사 석탑이라면 신라 석탑의 시작은 경주 분황사지 석탑일 것이다. 선덕 여왕대인 634년 세워졌다는 이 탑은 외형부터가 백제 석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 구조도 모전탑, 즉 벽돌탑을 모방해 만들었는데 사실 벽돌이 아니고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게 절단해 탑을 올린 것이다. 이런 양식은 인도 간다라 지역과 중국에서 유행했던 석축 기법이었다. 신라가 중국에서 조성되던 전탑, 즉 벽돌탑을 모방해 석탑을 세웠다면 백제는 그들이 지었던 목탑에서 독창적으로 석탑을 만들어냈다. 상대적으로 신라탑하고 비교해 보면은 신라탑의 옥계석 맨 아랫부분은 수평입니다. 수평. 이게 반듯하죠. 근데 백제탑의 경우는 맨 끝 부분, 추녀의 끝 부분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목조 건축에서 추녀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돌로 흉내낸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았을 때 다소 좀 안정된 감, 그러면서도 완만하게 이렇게 무엇이 내려앉은 것처럼 다소 여성적이고 온화하고 우리 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제와 신라 최초의 석탑들을 비교해보면 옥계석의 모양에서 다른 특색이 나타난다. 즉, 신라 석탑의 경우 옥계석이 짧고 직선인데 반해 백제 석탑의 옥계석은 두께가 얇고 길이는 길며 끝이 살짝 올라가는 여유로운 모습이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백제 석탑은 미륵사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 두 기뿐이다. 미륵사지 석탑이 장중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 정림사지 석탑은 보다 세련되고 귀족적인 멋을 풍긴다.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을 석탑을 이렇게 바꾼 탑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목탑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탑은 그 탑 다음에 나타나는 소위 백제탑의 전형적인 석탑인 셈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탑의 우선 체감비가 아주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층 높이의 체감도 안정되어 있고 어깨, 즉 지붕돌의 체감도 완만하게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어깨석의 어떤 두툼한 면이 그런대로 아름다운 맛을 품기게 하죠. 그래서 다소 여성적이고 또 온화한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이 아마 이 탑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감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을 뒤이어 세워진 것으로 보는 이 탑은 우리나라 석탑의 백미로 꼽힌다. 몸체에 비해 얇고 넓게 올려놓은 옥계석은 그 끝부분이 위로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경쾌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높여주고 있다. 또 옥계석과 몸체는 마치 사다리꼴처럼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어 늘씬한 느낌을 준다. 이 탑의 계산된 미학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옥계석을 받치는 돌의 모서리 각을 완만하게 깎은 것이다. 모서리 각을 줄임으로써 탑 몸체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하기 위한 백제 특유의 미학인 것이다. 이와 같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건축 기술로 백제만의 독창적인 석탑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림사지 석탑의 예술호는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신라에서도 분황사 석탑 이후 많은 석탑이 세워지는데 그중 의성 탑리 5층 석탑은 7세기 말의 신라 석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백제에 비해 짧고 직선의 옥계석은 탑의 모양을 단순하면서도 힘차게 보이게 한다. 의성 탑리 5층 석탑은 신라 석탑의 완성된 모습으로 평가될 만큼 통일신라 석탑들의 원형이 되어왔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불교의 힘으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창건한 가문사. 681년 신문왕에 의해 완공된 가문사에는 2기의 석탑이 남아있다. 이 석탑도 의성 탐리 석탑과 맥을 같이 하는 전형적인 신라 계통의 석탑인데 짧고 직선에 가까운 옥계석과 탑신에 비해 장대한 기단석이 그 특징을 이어오고 있다. 약 300년간의 통일신라 시기에는 이와 같은 신라 양식의 석탑만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특이한 현상이 시작된다. 익산 왕궁리에 세워진 5층 석탑은 조사 결과 고려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모습이 미륵사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을 하나로 합친 듯하다. 길고 넓은 옥계석은 그 끝이 살짝 위를 향하고 탑의 몸체도 일정한 비율로 줄여 올라가는 이른바 등차 체감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백제 계통의 석탑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부여 장아리에 있는 3층 석탑. 이 탑도 왕궁리 5층 석탑처럼 고려 초기에 조성되는데 역시 백제 정림사지 석탑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탑의 몸체에 비해 넓고 얇은 옥계석에 정림사지 석탑처럼 옥계석 받침돌에 모서리각을 깎아 곡선미를 살렸다. 정림사지 석탑과 비교해보면 탑의 몸체가 위로 갈수록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여 무량사 경내에 있는 5층 석탑도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 세워졌다. 이 탑은 넓고 긴 옥계석을 쓰면서 그 끝은 위로 살짝 반전시킨 수법과 다소 많은 석재를 짜 맞춘 점에서 백제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탑의 전체적인 외형도 정림사지 석탑과 같이 탑의 몸체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올려나갔음을 알 수 있다. 중부 지역의 영산으로 불리는 계룡산의 남매탑. 지금은 없어진 청량사라는 절에 있던 석탑인데 5층 석탑과 7층 석탑이 함께 서 있다. 이 2기의 석탑도 역시 고려시대에 세워졌지만 옥계석과 탑신의 표현에서 정림사지 석탑을 모방한 전형적인 백제 계통의 석탑이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는 백제 양식의 석탑들이 왜 수백 년 뒤인 고려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일까? 아마 정치적으로 아마 신라 시대는 아마 지역의 토착 민중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형의지 또 예술적 혼들이 아무래도 강한 정치력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핍박받았든지 아마 억압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단 한 기의 백제탑도 지어지지 않다가 아무래도 고려시대 오면서 왕건이 지방의 호족들을 조금 우대하고 지방 문화를 조금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과거 백제의 구영토에 있었던 지역에 백제적 요소를 갖는 탑들이 다시 부흥하고 다시 복원되고 재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의 예술적 혼이 그 감각이 통일신라 시대 약 30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즉 침잠돼 있다가 고려시대에 접어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향수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니까 더불어서 이제 백제탑적 그런 계승탑들이 과거의 백제 영토에서 많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날아갈 듯 경쾌한 옥계석을 가진 백제의 탑.
그 백제 탑에 녹아있던 예술호는 백제가 사라진 후 300년의 세월을 넘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통일신라를 지나 고려에서 백제 문화가 다시 피어난 것이다. 우리는 깊은 산 속에서 바위나 암석에 새겨 있는 부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바위의 표면의 불상을 조각하는 것을 마예불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새겨져 왔다. 일단 완전한 입체 불상을 조각하는 것보다 만들기가 쉬워서 고대로부터 좋은 경치에 큰 암석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불심을 표현해 왔던 것이다. 부여 상천리 마예불도 그렇게 조각된 통일신라 시대 마예불이다. 인도의 석굴사원에서 유래한 이 마예불 양식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전해졌는데 바로 백제에 의해 처음으로 조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백제의 마예불 조각 기술은 어떤 수준이었을까? 서산 가야산 자락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서산 마예불이 조각되어 있다. 백제는 물론 우리나라 불상을 통틀어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마예불로 가운데에는 부처인 본전불을, 좌우로는 보살을 조각하는 삼전불 양식이다. 그런데 이 마예불은 어느 불상에서도 볼 수 없는 부드러운 선과 파격적인 미소가 새겨져 있어 백제의 미소로 불리고 있다. 백제의 마예 조각 기술에는 단순한 암석을 살아있는 표정으로 탈바꿈시키는 독창성이 있었다. 내포의 중심지 예산에서도 백제의 마예불이 발견됐다. 서산 마예불과 함께 대표적인 백제의 불상인 예산 사면석불. 바위의 네 면에 모두 불상을 새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면불 양식이다. 서산 마예불보다는 앞선 시기인 6세기 중반의 걸작으로 지금은 머리 부분이 모두 훼손된 상태다. 바위가 아닌 마치 실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듯한 표현과 부드러운 연꽃무늬 광배 조각은 백제의 장인들이 완성시켜 나갔다. 부처의 자비와 불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길 염원하며 조각했을 예산 사면석불은 그 정교하고 세련된 조각 기술로 백제 마예불의 가치를 최고의 경지로 높여주었다. 세부 문양 같은 것이 생략되지만 전체로 보면은 상들이 부드럽고 우리가 느껴서 거부감을 주지 않게 그런 그 친근감을 주는 그런 불상들이 그 백제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그 나중에 이제 통일신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와 함께한 경주 남산. 신라의 정신이 스며있는 이 산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교 유적이 남아있다. 남산에서 신라 그 중에서도 남산 탑곡 부처바위는 가장 중요한 신라의 불교 유적으로 꼽힌다. 높이 9m에 둘레가 26m에 이르는 거대한 바위를 온통 마예불로 새겨놓은 이 유적은
지금은 없어진 신인사라는 절에 있었던 마애불이었다. 조선 기법으로 보아 7세기 후반의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바위에 새겨진 불상의 둥근 얼굴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미소가 있고 원형 연꽃무늬 광배도 보여 백제 불상의 맥을 잇고 있다. 이 유적은 명랑법사라는 스님이 신라를 쳐오는 그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사천왕사를 짓고 여기다 신인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 유적인데 이 유적은 백제 기술자들이 와서 만든 것이라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낼 때 백제도 같이 협력해서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그러한 한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경주 금강산 기슭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굴불사지의 사면석불. 바위의 내면에 불상을 조각했다. 신라 경덕왕이 이곳을 지나다 땅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 거기를 파보니 이 사면석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사면석불은 대승불교가 발전함에 따라 불력으로 세상을 정화한다는 사방정토를 상징해왔다. 백제가 예산 사면석불 같은 마애불을 조성하자 이 같은 불상 양식이 신라에 전해져 유행했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대에도 마애불이 지속적으로 조성됐다. 마애불뿐 아니라 백제는 다양한 불교 문화와 사상을 이 땅에 정착시켰다. 익산의 대가람 미륵산은 백제에 의해 전파된 커다란 사상의 흐름이 시작된 곳이다. 미륵사라는 사찰의 이름이 말해주듯 이것은 백제 30대 무왕이 600년대 미륵사상에 의해 세운 미륵사찰이다. 미륵신앙은 중국에서 들어와 당시 백제의 토착 종교인 용신앙과 결합했고 대표적인 민중신앙이 됐다. 미륵신앙은 미래의 어지러운 시기에 이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원한다는 메시아 성격을 띈다. 시공을 초월한 천상세계인 도슬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륵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며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만 출현한다는 것이 미륵 하생신앙의 내용이다. 그때 전륜성왕이 미륵불을 도와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친 후 지상천국을 세운다고 한다. 무왕도 미륵의 사상을 알리는 전륜성왕임을 내세우면서 그 과업의 하나로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백제의 미륵신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 약속된 이상향의 세계가 온다는 희망을 민중들에게 제시해온 것이다. 미륵 하생과 미륵 상생 신앙이 있는데 미륵 하생 신앙이나 상생 신앙의 경우 상생 신앙을 일단 우리가 지배계층 불교라고 한다면 하생 신앙은 민중을 위한 불교, 민중을 위한 미륵적 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륵이 조만간에 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미륵이 오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런 걸 이용해서 그 피지배 민중들 상당히 아마 어려운 생활이 있었을지 모르고 또는 이제 마한이 망하면서 그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는 백제에 대해서 얼마간 이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이쪽에 있었던 기층 민중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요소로 아마 미륵 하생 신앙에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륵신앙은 백제 영토 전역으로 급속히 번졌고 사람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다. 따라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선 많은 미륵사찰이 세워졌는데 김제 모악산 자락에 있는 금산사도 백제 법왕대에 창건된 이래 미륵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당시 장기간에 걸친 영토 전쟁에 동원돼야 했던 백제 민중들에게 미륵신앙만한 위안은 없었을 것이다.
화순 천불산 기슭의 운주사. 통일신라 말의 숙녀 도선이 창건한 후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미륵 도량이었던 운주사는 거대한 와불, 즉 누워있는 미륵불로 잘 알려진 곳이다. 길이 12m, 너비 10m에 이르는 이 장대한 미륵불이 일어나면 어지러운 세상이 거치고 참 세상이 열린다고 한다. 이렇듯 미륵신앙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었다. 백제에서 시작된 미륵신앙은 통일신라대에도 번성했고 이후 고려시대까지 민중종교로 이어졌다. 충북 충주에 있는 미륵리 절터는 고려시대에도 미륵신앙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고려 초기의 유적인 이곳은 엄청난 규모의 절터와 함께 10m에 가까운 거대한 미륵불상이 남아있는데 1500년대 들어와 사찰의 대부분이 불타버렸다. 충북 속리산 일대는 통일신라 말부터 진표율사에 의해 미륵신앙이 깊게 정착됐고 미륵리 절터도 그런 영향으로 지어진 절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부여의 대조사 미륵불과 논산의 관촉사 미륵불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사람들도 백제인들처럼 미륵의 세상을 기다렸던 것이다. 지난 71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진 미륵사에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유물이 발견됐다. 그것은 백제 고유의 연꽃무늬 와당이었는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기와였다. 바로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었다. 그 유약은 톡이나 기와의 색을 청색이나 녹색을 띠도록 하기 위해 만든 녹유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약인 셈이다. 그런데 지난 91년 7월에 당진의 구룡리에서는 한 가마터가 우연히 발견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곳의 한 주민이 정원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발견한 이 가마터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흐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91년도에 이렇게 이 주변 다래요. 1.5m. 조사 결과 가마터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곳에서 몇 점의 녹유 제품이 나왔다. 복원된 녹유 자기병은 그 유약의 성분과 수법이 백제의 녹유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백제의 녹유 기술이 통일신라에 고스란히 전해져 녹유 자기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가마터가 발견된 구룡리 일대는 옛부터 사기소리로도 불려 중요한 가마터가 있었음을 짐작해 해준다. 그 가마터도 역시 백제의 녹유 기술이 전해진 곳 중 하나였다. 그 부여 쌍봉리라는 곳에서 직접 녹유를 구웠던 그런 유물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백제 사비 시대, 즉 6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약이 입혀진 그런 그 도자기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제 사비 시대에서 시작된 녹유 문화는 결국 통일이 되면서 바로 신라 문화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백제의 녹유 기술이 전파되어서 경주 일대의 중요한 왕경 유적에서 많은 녹유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경주 박물관에는 신라가 백제의 녹유 기술로 만들었던 많은 녹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정기환 조각 기술이 돋보이는 녹유 사천왕상과 화려한 녹유 규면화 등이 경주 일원에서 출토됐다. 녹유 제품은 유약에 동이나 철을 섞어 낮은 불로 굽는데 궁궐이나 사찰 등
국가의 중요 시설에만 쓰였다. 이들 유물로 보아 노교 기와를 올렸다는 신라 황룡사의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에 의해 시작된 유약기술인 노교는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높은 온도로 자기를 굽는 청자유가 나오면서 사라지게 된다. 노교는 당시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준 신기술이었다. 백제는 그들의 독창적인 문화를 한반도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잦은 교류를 하면서 바다로 그들의 문화를 흘려보냈다. 외의 땅이었던 일본은 백제로부터 커다란 문화의 물결을 받은 곳이다. 일본의 오사카는 예부터 물의 도시로 불릴 만큼 많은 무역선들이 드나들었고 고대 한반도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였다. 이런 이유로 오사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전해받은 역사를 되새기는 왓소 축제가 열린다. 우리가 왓소이다란 뜻이 담긴 순수한 우리말인 왓소 축제. 이 축제 행렬에서는 백제인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외의 고대 문화를 전해준 오경박사 왕인을 비롯해 단양이, 아직기 등 백제의 대학자들이다. 이들은 이렇듯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추앙받고 있다. 오사카 인근의 히라카다시에는 이 왓소 축제의 주인공과 관계된 유적이 있다. 바로 왕인 박사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묘지다. 왕인 박사는 백제 근초고 왕과 아신 왕대인 4세기 후반의 태학자로 응신천왕의 초대를 받아 외에 건너간 인물로 알려졌다. 우리 역사서에 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지만 일본 서기에는 왕인보다 먼저 외에 갔던 백제학자 아지키의 추천으로 왕인이 외에 건너와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덟 살에 유학경전에 통달했고 18에는 백제 최고 학자의 위치인 오경박사에 올랐다는 왕인. 그는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외에 건너가 응신천왕의 태자 우치노와의 스승이 됐고 문무 대신들에게는 경서를 가르쳤다고 한다. 외에 유학의 이념을 전파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나라현 텐니시에 왕인 박사를 기리는 와니시모 신사를 세웠을 정도로 왕인이 그곳에 남긴 자취는 크고도 깊었다. 태자와 신하들에게 고든 통치의 덕목을 일깨우고 새로운 문명을 전한 왕인을 일본인들이 문화의 시조로 추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외의 땅에는 백제가 일군 불교 문화도 전해졌다. 오사카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사천왕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사찰인 사천왕사는 6세기 말 당시의 실권자였던 쇼토쿠 태자가 불교 중흥을 위해 백제의 기술로 지은 절이다. 이곳의 건물을 보면 모두 일직선으로 서 있는데 이런 구조는 바로 백제가 사찰을 짓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탑과 금당, 강당이 일직선으로 위치하는 사찰을 1탑 1금당 1강당 가람배치라 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백제의 가람배치였다. 사천왕사 가람배치의 원형은 바로 부여 정림사라 할 수 있다. 정림사의 유구를 토대로 복원해보면 중문과 탑,
금당 그리고 강당이 일직선으로 배열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백제 고유의 사찰 건축 양식인 1탑 1금당 1강당 가람 배치로 일본 최고의 국가 사찰이 세워졌다. 일본 열도의 중심부 나라현. 나라 지역엔 고대 일본의 수도이자 아스카 문화가 시작됐던 아스카촌이 자리하고 있다. 외와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던 4세기부터 백제 패망 이후까지 수많은 백제인들은 이 아스카 땅에 모여들었고 외가 눈뜨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심어주었다. 그 아스카 문화의 상징이 바로 아스카사. 백제 출신의 귀족으로 아스카 시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소가노 우마코가 609년에 백제의 기술자들을 초청해 완공한 사찰이다. 아스카 땅에 백제의 불교를 본격적으로 전파한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아스카촌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스카 자료관에서는 놀랍게도 백제 고유의 문양이 새겨진 와당이 전시돼 있다. 이 연꽃무늬 와당은 아스카사를 발굴하면서 출토된 기와들이다. 아스카사가 백제의 기술자들에 의해 세워진 만큼 와당 같은 출토 유물은 온통 백제계 일색일 수밖에 없다. 고대에서 이런 와당들은 국가에서 지은 사찰이나 왕궁에 주로 쓰였는데 아스카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스카사에서 출토된 와당과 백제시대의 와당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고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같은 모습이다. 건물에 지붕을 수놓는 작은 와당에도 백제의 문화가 그렇게 녹아 있었다. 飛鳥は5世紀の後半に渡来の人々が百済から渡ってきます。でその人たちをはじめとして、何度も渡来の人々、これは韓国から見れば移住者あるいは移民であったと思うんでありますが、そういう人々によって、文化が伝えられました。当然飛鳥にもそれを受け入れるだけの下地が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そこにですね新しい行政の組織によります政治というものが入ってき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当然、これまで、日本にはなかった仏教も伝わってきました。飛鳥の方でちょっと発掘いたしますと瓦が出てきます。その瓦のほとんどがいわゆる百済スタイルのもので、あります。飛鳥寺の背景には百済というものが大きくあったということが考古学的にも証明されます。 고려 삼별초의 뜨거운 항쟁혼이 배어있는 진도. 이곳 진도의 금골산 아래에는 5층 석탑이 서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이 탑을 12세기나 13세기, 즉 고려 후기에 세워진 석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외형과 석지를 이용한 방법은 백제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탑신에 비해 길고 넓게 처리된 옥계석도 역시 백제 계통이다. 이 탑의 모습은 역시 백제 계통의 탑이지만 고려 초기에 조성된 정읍 장문이 5층 석탑과 너무도 닮아 있다. 금골산 5층 탑은 석탑의 어린 백제의 혼이 무려 6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고려 때의 사람들에게도 이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백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제는 엄연히 통일신라에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신라들 935년에 막을 내리는데 그 후 고려시대, 고려청자나 고려시대 탑은 전부 백제 계통입니다. 백제는 오히려 살아서 고려시대를 통해 가지고 조선시대를 지나서 오늘 것까지 우리 그 민족의 혈관에 맥박을 치고 있는 게
부드럽고 온화한 손을 간직했던 백제. 그들의 손과 문양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움이 있었다. 동서양의 진귀한 영물들로 금동태 향로 위에 작은 세계를 올려놓았듯이 서산마애불에 자신들을 닮은 파격적인 미소를 새겨 독창성을 보여주었듯이 백제의 문화는 자유롭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비추었다. 700년의 역사. 하지만 그것만이 문화왕국의 역사는 아니었다. 계백의 정신이 결코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는 통일신라에도 고려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꺼지지 않는 백제의 혼. 그 빛은 지금까지 우리의 맥박 속에 살아 있었다.